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총이치 실습을 듣고 있는 조재섭입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을,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설명하고 후배들에게 강의를 해준다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총이치란 상악 또는 하악의 자연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대치하는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입니다. 국소의치와 달리 오직 치조제의 도움만으로 입 안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유지력, 지지력, 그리고 안정성이 모두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틀리인데, 이게 구강 내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 인공의치로 대체를 하는 보철물입니다.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된 상태에서 그 모든 치아를 100% 인공 치아로 대신합니다. 만족도 높은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공사랑 치료실에 사는 치과 의사가 기초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해부학적이나 생물학적, 그리고 치과학의 지식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총이치를 제작할 때 만족도 높은 보철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은 1단계로는 나부치, 2단계로는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나비치는 이거는 영구적이지 못한 왁스를 이용해 가지고 수지의치를 완성하기 위해 먼저 왁스로 나비치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진을 이용한 수지의치를 제작하는데, 이는 직접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제작을 해야 합니다. 또 총이치를 제작할 때 치료실에서 하는 것과 기공실에서 제작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실에서는 먼저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X선 검사와 병력 검사를 행해 가지고 환자 구강 내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인상 체득을 하는데, 그 인상 체득한 것을 기공실로 보내주면은 기공실에서는 그 인상을 체득한 거에 의해 가지고 예비 모형을 제작합니다. 예비 모형은 그 기성적으로 나와 있는 기성 트레이에다가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기성 트레이로 예비 인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실에서 최종 인상을 하고 기공실에서는 작업 모형과 기초상 및 교합제를 부착합니다. 그 후 치료실에서는 악골 관계를 기록하고 인공치를 선택하여, 그리고 국의 후연 폐쇄 부위를 결정하여 기공실에 알려줍니다. 그럼 기공실은 그 제작되어진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고 교합 관계를 중심 교합이나 이런 걸 조절해 하고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치료실에서 나비치 시작을 합니다. 그럼 기공실에서는 의치사항을 최종 조각하고 이거를 어, 그 수지 중합을 하고 한 분리, 매몰제 제거, 교합계열 리마운팅, 교합 조정, 그리고 연마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합니다. 이 완성된 보철물을 치료실에다 보내주면은 치료실에서는 환자에게 그 장착을 하고 구강 내에 장착한 다음에 그게 교합이 맞나
심미성으로 뛰어나나 그렇게 조정을 하며 환자를 교육하고 경과를 관찰합니다. 이것은 나비치 제작 과정과 수지 의치 제작 과정인데, 나비치 제작 과정은 첫 번째로 예비 모형을 제작합니다. 그 후 예비 모형을 기성 트레에다 제작했으면은 그거를 토대로 개인 인상 트레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작업 모형을 제작하고 기초상 교합제를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을 합니다. 교합기 장착을 한 후에 그 중심 관계를 교합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상하게 전치부터 배열해가지고 하하게 구치의 순서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 자연스럽게 치은을 형성하고 자연 형태의 특성을 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비치 제작 과정이 끝났으면 그 후에는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을 해야 되니까 영구적인 수지 의치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완성된 나비치를 메모라고 레진을 전입한 다음에 플라스크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합기 재부착, 그 다음에 그 교합이 맞나 안 맞나 교합지를 이용해 가지고 선택 삭제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되면은 의치에 그 붙어있는 석고 모형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치를 다듬질하고 연마하여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강 내 검사를 합니다. 구강 내 검사는 무치하긴 환자가 병원을 내원해가지고 예비 인상을 체득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 X선 검사, 병력 검사를 실시하여 예비 인상을 체득합니다. 구강 내 검사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환자가 나중에 보철물을 받았을 때 딱 알맞는 만족스러운 보철물을 받을 수 있으니 구강 내 검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째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비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 트레이로 예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예비 인상제에 치과용 석고를 주입합니다. 예비 인상 이것은 진단용 모형이나 연구 모형으로도 불리우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이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 모형 및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개인 트레이가 중요한 게, 기성 트레이는 그 환자마다 모두 구강 내부가 다른데 그거의 평균치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모두 환자에게 딱 알맞지 않으니까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가지고 환자의 구강 내부를 정밀히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치학 기능 인상을 하는데, 이는 총회치 제작의 주 모형을 얻을 목적으로 체득하는 인상입니다. 이때 그 인상제를 어떤 걸 써야 하냐면은 인상적 밀도가 우수하고 흐름성이 좋은 인상제를 사용하여 인상을 떠야 됩니다. 인상의 그 정확도가 총이치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박싱을 이용하여 작업 모형 제작하는데, 이 박싱 메소드는 인상체 외면에 인상체 면보다 3-4mm 낮게 유틸리티 왁스로 베딩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주 모형상에서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레진상의 총 의치를 제작할 때에는 레진을 이용하고, 교합제를 또 올려주는데, 교합제는 주로 파라핀 왁스로 제작을 합니다. 이 기초상 위에 제작된 교합제에 인공치를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교합 관계가 맞나 교합을 체득해야 되는데, 이거는 악관 관계를 기록한다고도 불립니다.
상하악 교도가 맞물려 하고 상하악의 수직, 수평적 관계가 어, 잘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합제에 의해서 교합 기록 모형이 이루어진 것을 교합계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하계의 안군 관계를 이용하여 주 모형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부착할 때 주의할 점이 정중선, 국악선을 왁스 조각수로 표시하여서 나중에 그 상하 교합 관계를 조절할 때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합지 위에 인공치를 배열해야 되는데 인공치는 심미와 기능을 고려해 가지고 배열을 해야 합니다. 순서는 상악 6 전치 중에 중절치부터 배열을 하고 상악 전치부터 하악의 구치 순으로 배열을 해야 됩니다. 인공치를 배열했으면은 치은 형성을 하여 의치상을 조각해야 되는데 치은 형성을 해주고 나비치에 자연감을 부여하고 신미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발음과 저작, 기능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그 후에 나비치를 구강 내에 시작하는데 이로써 1단계 과정, 즉 나비치 제작 과정은 끝이 납니다. 나비치 제작이 끝났으면 수지 의치 제작을 위한 메모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하고 교합기에 부착되어 있던 마운팅 스톤을 분리하여 줍니다. 이렇게 수지 의치 제작을 위한 메모를 준비를 하여 줍니다. 임시 의치인 나비치를 수지 의치로 바꾸는 과정인데 나비치 모형을 메몰 전에 물에 침수시켜 줍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내면에 바셀린을 덮어 그 후에 1차 메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차 메몰은 가압 성형법을 이용하여 메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고 나눈 이유는 중압 후에 의치의 시추를 쉽게 하려고 합니다. 1, 2단계 메몰 때는 언더컷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섞고 분리제를 도포하여 줍니다. 이는 2차 메몰제 분리를 쉽게 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섞고 분리제를 도포하였으면은 2차 메몰을 하게 됩니다. 2차 메몰은 그 플라스크에 보통 섞고가 경화되면은 섞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이 그 섞고가 치아의 교환면과 그 절단면이 살짝 보이도록 확인되도록 메모를 하여 줍니다. 2차 메몰 후에 3차 메몰을 하게 됩니다. 3차 메몰은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암의 그 나머지 부분을 완전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 후에 플라스크 뚜껑을 닫는데 이때 그 조그만 구멍에 석고가 흘러나오도록, 즉 이렇게 완전히 가득 차게 메모를 하여 줍니다. 뚜껑을 덮고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메모리 끝나면은 왁스를 제거하여 수지를 전입할 수 있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메모란 석고가 경화되면 그 플라스크를 열탕에 담굽니다. 열탕에 담그는 이유는 뜨거운 온도에서 왁스가 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 잔류 파라페 왁스를 세정합니다. 그 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의치상 레진을 혼합하고 함 안에다가 의치상 레진을 전입시켜줍니다. 레진을 전입하였으면은 레진 전입 시압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크를 닫고 과잉 레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시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시압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차 압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레진을 전입하고
과잉 레진을 제거하여 줍니다. 그리고 함을 클램프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진 중합의 과정을 하게 됩니다. 온성 후에 디플래스킹 모형이나 그 디플래스킹 후에 매몰질을 제거하는데 이때 모형이나 수지상의 파절을 주의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합기에 다시 재부착하게 됩니다. 교합기에 재부착하시면은 그 교합치를 이용하여서 선택 삭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교합의 부조화를 찾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데, 교합지를 딱 꼈을 때 족이 접촉되는 부분 착색되고 교합 접촉이 없는 것은 착색되지 않습니다. 중심 관계의 교합을 꼭 중요하게 여겨 중심 교합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 삭제를 시행하였으면은 의치상에서 모형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의치상에서 모형을 제거할 때 모형에 언더컷이 생겨가지고 안 빠지는데, 이럴 때는 그냥 그 석고 모형을 파절시켜서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빼낸 의치상을 다듬질하고 표면을 광택하며 퍼미스를 이용하여서 연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퍼미스를 연마할 때 인공치가 마모되지 않게 꼭 주의하여서 연마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치 연마를 완료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 완성된 의치를 이렇게 치료실로 보낼 때 물에다가 침수시켜서 보관하고 치료실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완료된 의치상의 치료실에 도착하면은 치료실에서는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구강 내에 장착했을 때 교합 점검을 꼭 해주고 기능성과 신미성을 확인시켜서 최상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정기적인 치료실을 방문해 가지고 관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요즘은 진짜 부쩍 지하철이나 버스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 돌아다녀도 확실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보다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총이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총이치란 보철물은 충분히 비전이 있고 충분히 쓰임새가 많은 그런 보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총이치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 지지제가 없이 구강 내에 직접 부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게 제가 그 환자들 총이치 인터뷰도 해봤고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했을 때 총이치를 제작을 했을 때 쉽게 빠지지 않게 어디에 지지를 할 수 있게, 아니면은 압력을 더 세게 하여 정확하게 장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연구도 해보고 싶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거 동영상 해봤는데 되게 재밌고 복습되는 것 같고 후배들이 와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학년 A반 조재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